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이번 건강보험공단 자소서 1번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기관 특성을 고려했을 때 국민을 대할 때 반드시 갖춰야 될 자세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었죠. 지금 건강보험공단의 기관의 특성을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있다든지 이 건보의 기능에 대해서 막 알아본다든지 기업 분석을 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은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두었습니다. 이 보험료 징수와 관리, 그리고 보험급여와 보장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인프라 구축 관리, 의료비 지급 관리, 의료 서비스 질 개선 등등 여러 복지 증진을 하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소속의 대표 공공기관이다. 뭐 이런 부분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건강보험의 특징 자체가 누구는 하고 싶어서 하고 누구는 싫어서 가입을 안 하고 이런 자율적인 부분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고 형평성을 최대한 고려한 차등 부담으로 사회적 연대를 통한 소득 재분배라는 선순환을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시며 건강 보호, 건강의 질적 향상 이런 부분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과 공동체의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민원 처리가 주인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정확한 업무 처리는 당연한 것이고 국민을 위한 인재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행복감을 주고 책임감을 다하여 끝까지 하나라도 더 하려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표현할 수 있는 자소서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격자분들이 주로 쓰시는 내용을 보면 공단의 인턴 이야기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봉사활동이나 공익활동 하시는 분들, 봉사활동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근무지 내에서 약자, 동료나 아니면 고객,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를 표현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건강직과 요양직 분들, 간호사와 영양사, 또 치료사 분들도 의료보건복지 계열에서 최대한 하나라도 더 하고자 했던 마음가짐, 그 부분을 표현할 수 있는 공익 실현 사례를 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에는 제가 건강보험공단의 기관 특성과 건강보험에 대한 정의, 보험에 대한 기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강보험의 특성, 이 부분도 정리를 이렇게 해두었으니까 여러분들 블로그 가셔서 참고를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역시나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시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이럴 시간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는 단순히 이렇게 쓰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동안 오랜 생활 취업 컨설팅을 하면서 만났던 다양한 약자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은둔형 외톨이 이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자소서를 한번 써보았습니다. 학교도 좋은 학교도 아니고 뭐 졸업을 했는데 네. 취직할 생각도 별 들지도 않고 뭐 작년 한 1년 가까이 친구들도 잘 안 만나고 취직도 안 되고 고민에 빠져가지고 막 약에 사기 싫은지 모르겠는데 부모들하고도 크게 대화도 안 하고 혼자 방 안에서 막 이렇게 생활하고 우울증이 왔는 건지. 최근에도 부모님들이 본인의 자녀가 30대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취업을 계속 못하다 보니 방에 들어가서 아예 나오지를 않는다. 밥도 같이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하소연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저에게 전화를 의외로 많이 하십니다. 지금 당장의 나의 모습이 초라하다 하더라도 최대한 여러분들의 미래가 밝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담은 자소서를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건보 자소서가 1000바이트를 요구하기 때문에 무조건 처음부터 1000바이트에 맞춰서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초안으로 1000바이트를 훌쩍 넘는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어떻게 줄여지는지 이런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두 갈씩입니다. 물어보았던 주제 그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단위는 항상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공익 실현을 이루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1000바이트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저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글자 수를 잡아먹지는 마십시오. 그런 이유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올드한 방식이긴 한데요. 스타 기법으로 자소서 이론대로 작성을 했다. 근데 전달력 자체가 상당히 떨어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처음 자소서를 접하는 분들은 스타 기법이 좋지만 여러 번만의 메시지를 자유롭게 담아 보십시오. 꼭 스타 기법대로 자소서를 마무리하진 않아도 됩니다. 바로 경험이 나옵니다. 지난 1년간 복지관 근무를 하며 사회적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정착을 도우며 이를 실현했던 경험이 있다. 바로 이해된 사고와 다음과 같은 실현 사례가 있다. 이어지죠. 공단인으로 요구되는 자세를 언급했습니다. 주로 이분들의 특징이 어떤 게 있느냐면 주로 목표의식을 상실하여 각자의 공간, 작은 방에 갇혀서 나오지 않는 분들 많거든요. 이런 작은 방에 갇혀 있는 이들을 찾아가 설득하고 개별적인 동기부여를 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주요 업무겠죠. 이런 현상을 겪은 이들은 사회 부적응자라고 다들 손가락질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정서적 자립을 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 취업 실패로 인해서 20대를 실패자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30대가 되고 그리고 연령이 40대, 50대까지 다양하게 분포되는 것들을 내 눈으로 보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익숙한 생활이 깊숙하게 자리를 잡다 보니 그 방에서 나오는
아무렇지도 않은 이런 작은 변화 자체가 상당히 두려워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알게 된 내용을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는 공부를 무조건 잘해야 한다. 뭔가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자란 세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로부터 강요받은 공부를 해야만 성공한다. 공부를 잘해야만 한다. 이런 무책임한 말로 인해서 차선책의 기회조차 박탈되며 전성기를 잃어버린 이들의 자립심을 만들어주고자 우선 성인 이후에 어떤 활동을 했는가 이런 이력사항을 부모로부터 받았고 스스로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현재의 관심사부터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런 부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관심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방 안에서 대리만족을 하는 분들이 상당수입니다. 예상대로 장기간의 학습으로 사회적 공백이 누적되어 있었고 대부분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공무원분들도 그렇고요. 공기업, 사기업 분들의 어떤 필기 공부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있죠. 사시나 아니면 행시나 이런 분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런 바늘구멍 같은 경쟁사회에서 밀렸다는 점에 대한 패배감으로 스스로 기술력을 기르려는 의지조차 상실되어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었다. 대부분 이렇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공기업, 공공기관 근무를 한다는 부분을 꿈을 꿀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5% 미만의 분들만 최종 합격을 하고 현직자가 됩니다. 나머지 95%는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제시를 우리 사회는 아무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한 아쉬움을 지금 전달하고자 이런 자소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후 방에서 대다수의 특별한 목적 의식 없는 인터넷 활동으로 대리만족을 하는 하루를 즐기는 이들의 성향을 반영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성공적인 사회 안착 사례를 그들이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애니메이션, 연예인, 어떤 캐릭터에 어떤 상당한 의미부여를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통해 가상의 인터뷰 형태로 만들어 그들에게 안도감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일단 내가 했던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꾸준한 시도로 인하여 늘 자신의 편이 없어 환상과 현실의 구분을 할 수가 없어서 정신적인 우울감과 환청을 홀로 겪고 있는 이들을 병원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방 안에서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이긴 하지만 상당수가 환상과 현실을 잃어버리고요. 낮과 밤이 바뀌고요. 그러다 보니 정신적인 우울감과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군가 그 안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실제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후에 속으로만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은둔자들을 찾아 비록 서툴지만 사회 적응을 시도하려는 자조 모임을 기획하여 이들의 극복 사례를 늘려나갔고 현재에 안주하기 위한 핑계만 찾는 이들에게 변화를 위한 작은 용기라는 사례를 모아서 사례집을 발간을 하였다. 이런 점이 나의 성과다. 이렇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사회에 적응을 하고자 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방 안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분명히 원하지만 그냥 그 작은 방 안에서 나이만 계속 먹어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고민을 부모님들이 정말 답답하다고 제게 전화를 하는 사례가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20대에서 30대가 되고 그리고 어느덧 나이가 점점 먹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해왔던 과목이 별도로 다른 쪽으로 활용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 오로지 나는 한 길만 보고 성공하지 못하면 나는 절대 안 된다는 그런 압박감을 뚫고 합격하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걸어온 그 길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방 안에서 혼자 힘들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립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담을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일단 마지막 마무리를 해봅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약자들의 고충에 대한 본질을 살폈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꾸준히 만들어 나가고자 하며 공단 입사 후에도 생계형 취약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행정 처리의 수월함은 물론 공단의 제도나 사업에 대한 안내자로서도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라는 형태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흐름도를 보여주고자 쭉 순서대로 보여드렸습니다. 당연히 1000바이트가 훨씬 넘죠. 그러다 보니까 1000바이트 정도를 어떻게 줄여나갔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줄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1000바이트 이내의 길이가 이 정도가 된다라는 부분을 알고 한번 여러분들 스탑해 두시고 한번 보십시오. 참고로 블로그에도 올려두었기 때문에 블로그에 가셔서 편히 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왜 했냐면 올해 상당히 많은 우리나라의 은둔형 외톨이가 서울시만 해도 상당히 많다라는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복지 쪽이나 아니면 공무원 쪽이나 일반 사기업들도 PT 주제로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상당히 우리나라도 안심 단계가 아니다. 최근 2022년 청년 삶의 실태 조사라는 결과를 통해 보면 은둔형 외톨이는 30에서 40만 명으로 추정이 되었고 그리고 서울시에만 12만 9천 명이 실제 거주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 청년의 상당수가 이런 은둔형 외톨이로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직무 수행자로서 어떤 식으로 해 나가야 하는지를 발표하시오. 이런 형태의 PT가 분명히 올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이런 사회적인
내용적인 이슈 부분으로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국민을 대할 때 갖춰야 될 태도와 이런 자세를 갖추기까지의 내가 노력했던 가장 어필하고자 하는 나의 사례, 이런 점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예시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합격 자소서라고 생각하시는 틀을 아예 깨버리는 그런 자소서도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은 상당히 다른 항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쉬울 수가 있으나 난이도를 생각하기보다 과연 나는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게 좋을까, 이런 내용적인 측면을 많이 고민하시고 완성을 해보십시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